네,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1,085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면서 100엔대에 또 근접하고 있는 양상인데 자세하게 또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부터 미국과 연관지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자체가 최근 원화 흐름, 특히 강세 흐름에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저에는 이제 달러 약세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연계지어서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지난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킨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간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연결지어서 보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8월 비농업자 수 자체가 좀 예상치를 하회한 점, 그리고 기존치는 6월과 7월의 비농업 부분의 그 수치 자체가 크게 조정되면서 이제 미국 고용 상황 개선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주초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환율이 1,090원을 하회하면서 이제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지금 현재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초반 원달러 환율에 좀 그 1,080원 초반 수준에서 좀 추가적인 낙폭은 좀 제한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17일부터 미국 연준의 그 양적 완화 축소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원달러 환율의 그 약세 흐름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번 주간 좀 원달러 환율 흐름으로 좀 연결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추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1,080원대 초반 수준에서는 하방 경직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물론 하방 경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추가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수출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 있겠고 외국인의 매매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원화 강세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사실 지금 현재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역은 단연 외국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타 아시아 국가 대비해서 좀 되고 있는 이제 경기 모멘텀과 정평가 매력이 그동안 부각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원달러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지금 과거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 기조를 좀 지켜를 보면 1,1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나타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100원대 이하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1,100원 이하에서는 추가 하락의 여지가 좀 줄어들어서 한차익 가능성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제 한차익 기대를 좀 약하시는 부분들에 일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순매수 강도 자체가 약간 약화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또 미국의 달러화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달러화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엔화에 대비해서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달러가 엔화나 위험 통화 대비해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국제 애완 시장에서 여전히 미 연준의 9월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아마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표출해주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의 8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의 7.4%보다 1% 하락한 7.3%를 기록을 했고 지금 발표된 미국들의 그 경제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신규 주택 지표와 내구조 지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지표들이 보합권 내지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9월 양적 완화 조기 축소를 연기할 명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최근 미 연준의 의원들 자체 대다수들이 9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연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정대로 축소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달러화의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연결지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 완화 축소 문제가 향후 달러화의 향방을 결정지을 만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이것을 비롯해서 또 어떠한 변수들이 있고 이에 따라서 달러화는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달러의 강세 흐름 자체는 장기적으로도 방향이 그렇게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달러와 강세를 놓고는 트리거 시점이 언제인지 또 두 번째는 강도 여부의 문제이지 어차피 향후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뭐 달러 흐름과 관련해서 트리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시리아 공격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9월 FOMC의 그 양적 완화 축소 여부 이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좀 달러 강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고용 지표를 놓고 9월달에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연기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그런 이유들 가지고 버냉키 의장의 임기 만료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생각했던 수준보다는 좀 완화된 수준인 월 150억 달러 정도 좀 전후한 수준에서 양적 완화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타 중앙은행들 간에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는 시작점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 흐름은 안만하게나마 좀 시작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미국이 시리아 공격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하면 미 연준의 9월 양적 완화 이행 여부는 좀 연기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미국의 공격이 있다고 해도 국제 유가의 급등이 이제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증시의 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EMF 성격에서 달러화로 또 매수세가 연결되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 연기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달러화의 약세가 반드시 유발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엔화 문제입니다. 엔화가 다시 달러 대비해서 계속해서 또 100엔대를 근접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100엔대를 또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화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엔화의 그 엔저 흐름 자체는 앞으로도 지속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 지표들, 뭐 2분기 GDP나 7월 경상수지 같은 경제 지표들 자체가 상당히 견조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에 기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애한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일부 선반영을 했다가 다시 또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나서 또 엔저 기조가 좀 지속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 애한 시장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올림픽 유치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뭐 약세, 엔화의 약세 흐름에 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더불어서 최근 유로 대비해서 엔화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9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만약 이행된다고 해도 엔화의 약세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엔화 약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그 수출 경합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영향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차피 정부가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들을 내놓는 등 대응책들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런 영향들은 상당히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미국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그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순조롭게 이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미국 유동성이 약화되는 부분들을 일본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를 중심으로 주요 통화의 방향성까지 우리가 전망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외환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 그리고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까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일단 고용지표에 따른 그 미 연준의 양적 완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쟁점이 될 거고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대한 11일 상원 그리고 16일에는 하원 투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외에서 이제 달러화의 변동성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는 1,080원대 초반 정도에서 박스권 바닥을 좀 형성할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기시켜드린 이런 변수들의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달러 환율의 강세 흐름은 좀 약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식시장
역시 정강 후약의 좀 모습을 보일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의 동향 그리고 이에 따른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